보그레드 36개월 차 2023년 4월, 2023년 5월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직투로 하는 흡피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직투 3펀드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 고환율 전략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환율 전략은 환율이 뭐 1150원 이상, 그죠? 그래도 한 1200원 정도 이상 되면 네, 직투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ETF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흡피 전략은 3배짜리 전략이고요. 3펀드 전략은 보그레드의 고전 전략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전략이 이제 3펀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한 몇 년간은 계속 이제 환율이 높기 때문에 1, 2년간은 고환율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전략은 이제 2배짜리가 50%를 하고 있고요. 1배짜리가 50%에서 요걸 토탈로 하면 1.5배짜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S&P 500 ETF 이거 말고 이제 그 뱅가드에서 이제 VTI 같은 토탈 그 주식 ETF는 없죠. 그래서 가장 종목수를 많이 갖고 있는 ETF가 그래도 S&P 500 ETF입니다. 그래서 뭐 2가지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S&P 500 ETF를 했는데 지금은 수수료도 더 낮아지고요. 해치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도 낮습니다. 네, 고환율 전략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해치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이연 계좌, 뭐 연금 계좌와 뭐 IRP 계좌, 그 다음에 ISA 계좌에서는 코덱스 미국 S&P 500 해지된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이 토탈 리턴이 붙어 있는 거. 왜냐면 지금 요 코덱스 미국 S&P 500도 이제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은 최대한 이제 안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배당 받을 때 이미 그 배당 소득세를 이제 그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그 이연시켜서 이제 그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는 네, 세금을 주지 않는 일반 계좌는 세금 이연 계좌에서는 상관이 없죠. 배당을 받아도 그 세금을 안 내고 그 계속 이제 그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그 세금 이연 계좌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거기서 연금을 받거나 이제 찾게 되면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그래서 배당금을 받지 않는 토탈 리턴, 타이거 미국 S&P 500 토탈 리턴 해지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배짜리는 이제 저는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 H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2배 이제 레버리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기에는 한 0.69%인가요? 한 그 정도 됐는데 또 이게 수수료가 가끔 이제 변동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좀 더 낮아질 때도 있고 해서 저는 그 2배짜리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 H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해지 1150원 이상의 환율일 때는 국내 계좌에서 S&P 500 ETF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A 계좌에서는 이제 그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레버리지 교육을 받았고요. 받고 나서 이제 그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P가 이제 증권사마다 종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채 안 되긴 했는데요. 그 삼성증권의 다이렉트 IRP로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냐면 70%는 여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코덱스 미국 S&P 500 해지된 거를 매수하고 있고요. 30%의 안전자산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된 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린 게 이제 뭐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SRI 액티브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요게 이제 뭐 추정하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미국 그 뭐 BND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따라가지를 조금 아쉽게 따라가서 그냥 아예 그냥 미국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뭐 TLT와 비슷하겠죠. 30년이니까 네, 수수료도 0.05% 이제 뭐 요것도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종합 보수가 얼마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겉으로 표현되는 거는 뭐 0.05%입니다.
그 다음에 언헤지는 요거는 이제 뭐 일단 한번 써놓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로 환율이 내려가면 네 이제 해지가 안 된 거 1150원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 연금 세금 이연 계좌에서는 매도해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적당한 그 언헤지 상품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로는 이제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것도 한번 좀 사봤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수수료가 0.25% 레버리지인데도 0.25%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채권 그 지금 이 ETF 가격이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한 작년쯤에 이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계속 이제 하락이 많이 된 상태에서 조금 이제 뭐 나름 뭐 조금 더 그 따분함을 이겨보려고 뭐 지금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심플한 전략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번 환율이 낮아질 때 올라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서 네 매도해서 이제 직투로 갈 달러를 살 금액을 만들려고 삼성전자와 이제 코덱스 은행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은행은 솔직히 말하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마이너스 10%. 그때가 바닥인 것 같았는데 더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플러스 15% 이상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요 두 개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그냥 매도 후에 다시 또 S&P 500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한 거는 뭐 전체 금액에 보통 이제 초반에는 이 보그레드 전략이 굉장히 좀 따분하죠. 따분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의 뭐 10%에서 20% 대략 한 15% 정도는 뭐 좀 딴짓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별주를 해도 되고 뭐 많이 심심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36개월 차고 요거 이제 잠깐 그 당시에 잠깐 삼성전자와 코덱스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그 S&P 500을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36개월 차인데요. 시작 2020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그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 그래프랑 좀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초기에 투자한 돈을 그대로 픽스 시킨 거죠. 고정이죠. 고정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는 거고, 저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이런데 이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해갖고 한 거라서 조금 좀 다르겠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 거동을 하는지요. 파란색이 이제 흡피 전략입니다. 흡피 전략은 좀 신기하게 네,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이제 뭐 3펀드 전략이나 국내 고환율 전략이나 뱅가드 500, 그 S&P 500은 사실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거 많이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최근 들어서 뭐 지난달 들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네, 힘있게 올라가는 걸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스물스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반면에 흡피 전략은 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흡피 전략을 투자하기 적긴데요. 근데 환율이 비싸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좀 그 S&P 500이 꾸준히 올라가는 와중에도 뭐 좀 크게 떨어진다면 1% 이상 떨어진다면 그때는 뭐 2배 레버리지를 S&P 500 2배 레버리지 해지를 매수해서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모든 자산에 대한 토탈 수익률입니다. 네,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7%이고요. 6월 2일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게 지금 6월 2일이면은 6월 달이면은 뭐 한 4월 정도 되나요? 네,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올 4월 달만 해도 저는 지금 마이너스 20%였어요. 지금 근데 지금 마이너스 7%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흡피 전략, 네, 흡피 전략이 3배잖아요. 그 다음에 3펀드 전략이 1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배죠. 직투, 미국 직투가. 그리고 미국 직투만큼 이제 국내는 2배짜리 곱하기 1배짜리에서 1.5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미국 직투가 이제 뭐 50% 유지하고 국내를 또 50%를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환율이 계속 내려가지가 않아서
국내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비율로 하면 이렇게 또 합치면은 1.75배짜리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기간에 조금 더 많이 상승한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수익률이 거의 30%를 넘었는데 30% 넘었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분들만 네, 이런 거를 배수를 줘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0년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기간이 35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리밸런싱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원칙은 정했는데, 뭐 아직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뭐 그렇게 리밸런싱은 하고는 있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도메스틱 국내 전략에서는 2배짜리랑 1배짜리랑 S&P만 계속 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제 와서는 그 30년 그 미국 국채 ETF가 이제 에이스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서 틈틈이 이제 사고는 있는데, 불과 뭐 3달 전까지만 해도 마땅히 살만한 그 미국 국채 ETF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S&P만 그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제 채권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3개월마다 이제 리밸런싱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링크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네, 요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면은 이제 각각의 그 투자자들에 맞게 이제 이런 비율들도 한번 그 변경해갖고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이제 첫 번째 댓글에 이제 그 본문 내용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그레드 전파하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제 뭐 20대 분들한테 이제 급여를 묻고 이제 뭐 전공이랑 관련성도 묻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얼마만큼 모았냐, 30대나 20대한테 모았냐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모으신 분들이 계세요. 급여 생활자들은. 근데 그분들 대다수가 네,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안타깝고요. 뭐 저도 20대 때는 정말 그쵸? 저축도 제대로 못했을 뿐더러 돈이 조금 생기면은 30대인가요? 그러면은 조금 생기면은 아무래도 뭔가 주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식 첫 발을 내댈 때 보면은 뭐 이런 그 보그레드식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냥 첫 발을 내댈 때 그냥 우량주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뭐 이런 우량주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또 거기서 이제 뭐 또 소형주 코스닥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 투자는 계속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은 투자를 아예 접고 뭐 저축, 적금 뭐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그레드 이 방법, 제가 20대 급여 생활자는 자기 월 급여의 25% 정도는 미국 모든 주식 환율이 낮을 때 VTI를 매수를 하거나 네, 국내 S&P 500 ETF를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20대 때 그 1만 원이 65세가 되면 80만 원이 돼요. 이제 요거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S&P 500 뭐 100년 데이터, 200년 데이터를 보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뭐 미래를 예측한 건데, 그래서 거의 80배. 투자 기간이 65면은 20대니까 45년. 45년을 하면 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10년마다 2배씩이죠. 그러면은 20대에서 30대 갈 때 이미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 갈 때는 2배가 또 2배가 되니까 4배가 되고, 40대에서 50대 갈 때는 4배가 또 2배가 되니까 16배. 그 다음에 이제 36배. 60까지 해서 65배가 되면 거의 이제 80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선형적이지가 않고
그 제곱근으로 이제 증가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멀티플하게 네. 그 2의 제곱승으로 리니어한 선형적인 증가가 아닌 익스포넨셜 네, 제곱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정말 20대 30대 요 기간에 그 정말 S&P를 그것도 어디다 해야 되냐면 사실은 세금 이연 계좌죠. 네,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나 ISA 계좌도 좋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인도 제가 이제 좀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인도 거의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3년이잖아요. 근데 이 지인도 투자 금액의 지금 50%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아직도 예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좀 신기해요. 저는 지금 저는 100%가 지금 S&P 500에 있다고 보는데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지인은 제가 이제 가끔씩 만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예금은 쉽게 S&P로 투자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알리고 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관점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그레드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소득세 15.4%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배당소득세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배당주, 이게 왕킹 배당주?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배당을 굉장히 잘하면서 성장도 잘하고 굉장히 그런 우수한 배당주도 있죠. 근데, 그것들이 보면 이제 종목이 좀 소수예요. 근데 보글헤드는 원래 기본은 모든 주식이죠. 그래서 VTI가 이게 8,000개인가요? 8,000개 종목이죠. 근데 이제 VTI를 해야 되고 직투를 할 때는 그다음 국내에는 요 VTI 8,000개 종목을 보유한 종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국내에서는 S&P 500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500개 종목이니까 네.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 중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가 가장 많은 ETF는 그럼 S&P 500입니다. 500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ETF, 국내 ETF는 없으니까요. 미국은 8,000개, 미국의 모든 주식. 그래서 보그레드에서는 네, 자본주의의 그 특성을 믿고 모두 시장 전체를 사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계속 그 수익을 낼 수 있다.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숫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4월 수익률도 좀 못 올렸는데 네,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좀 조금 깊게 생각했던 거는 이 보그레드 방식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가까운 지인한테도 지인도 이렇게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캐릭터에도 조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유튜버를 이제 들으면서 배당주에 대해서도 공부는 했지만 그 세금 문제와 이제 종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리스크가 몰려 있다라는 거죠. 종목이 작으니까 리스크가 몰려 있다. 그래서 배당주보다는 VTI나 S&P 500의 투자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